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스의 물리멘토 강재범입니다. 저희는 오늘 세 번째 시간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물체가 이동한 거리와 물체의 이동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한 힘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W는 Fs, W가 이제 월크 1이죠. 그리고 Fs가 이제 계산하는 식이고, 단위는 뉴턴 미터로 다른 말로 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나란하게 작용한 힘이라서, 보다 일반적인 식은 W는 FS라기보다 FS 코사인 세타입니다. 세타는 이제 힘과 이동 방향 사이의 사이값이죠. 이제 물체를 이런 식으로 F만큼 F의 힘으로 S만큼 움직였다. 그럼 FS가 되는 거고, 이런 힘으로 이제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W는 FS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FS 코사인 세타가 좀 더 일반적인 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런 그래프적인 해석이죠. FS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작용했다 하면,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민넓이가 1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운동 에너지라는 겁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라는 건데, 이제 보통 에너지의 E라고 적어놓고 그 키네틱 운동이라는 뜻에서 키네틱 에너지 EK라고 많이 쓰고요. 이거의 식 같은 경우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단위는 역시 줄 1이랑 똑같고요. 되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이 정리가 되게 중요한데,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한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거 이제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세 번째 식이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이걸 이제 조금만 변형시키면 W는 FS잖아요. F는 MA니까 MAS라 되고, AS는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식 중 하나니까 이거는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에서. 자, 다음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산성력, 전기력 등이 작용하는 계에서 물체 또는 계에 저장된 에너지로 기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물체를 등속으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그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어디냐?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입니다. 뭐 중력이든 탄성력이든 전기력이든 다 자신이 원하는 데를 기준점으로 잡고 식을 풀 수 있다는 점, 이거 첫 번째로 알아두시면 좋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 힘의 설명으로 중력, 탄성력, 전기력 등이 있는데, 보다 일반적으로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이제 좀 그 이후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보존력이 작용하는 계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좀 세분화해서 각각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란 겁니다. 기준점을 기준으로 높이가 h인 물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체가 있다.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물체를 이만큼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일이니까, F는 항상 mg죠. 중력은 이 일정한 중력장 G에서 항상 작용하니까 mg의 힘을 높이 h만큼 올려준 힘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고, 만약에 기준점을 여기로 잡았다 칩시다. 그리고 똑같은 위치 여기로 똑같이 올리고 싶은데 높이가 RGH예요. 그럼 얘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준점에 따라서 항상 바뀔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간편한 기준점을 잡는 게 하나의 문제 푸는 기술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용수철과 같은 탄성체가 변형되었을 때 가진 에너지인데, 이 탄성력 같은 경우는 F는 kx꼴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W가 Fs니까 이제 W는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죠. 이거 뭐 그냥 kx 제곱이냐고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2분의 1 kx 제곱인 이유는 fs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기준점을 기준으로 kx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이 밑넓이가 1이라 했으니까 2분의 1 kx 제곱이 된 겁니다. 산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해준 일이라는 게 마찰력, 정력 등이 이제 물체의 개의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항상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걸 저번 그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보존되는 거 하나 더 배웠죠. 되게 보존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통 개의 총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 H1에 있던 물체가 H2만큼으로 떨어진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식이 mgh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얘가 V1으로 움직인다 쳤을 때 2분의 1 mv1 제곱은 mgh2는 이거는 V2로 H1에서 H2만큼 떨어지니까 V2의 속도가 됐더라 하면 mgh2 더하기 2분의 1 mv2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중력에 의한 경우고 산성력 같은 경우는 2분의 1 kx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1 제곱은 2분의 1 kx2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2 제곱이다. 이것도 뭐 그 중력이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개의 값을 할 때 이 이후 상태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 배워봤고 다음 시간은 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